자, 이번 시간은 이제 178페이지 등기부의 보존 나오죠? 177페이지 등기부의 관리 이렇게 봅니다. 자, 178페이지를 보시면 등기부의 보존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부의 보존. 자, 지적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등기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두 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등기부에 이제 뭐가 나와요? 첫 번째 보존. 자, 등기부는 보존할 때 몇 년간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등기부 보존. 영구히 보존하더라 이겁니다. 보존은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는데 어디에다가 이제 보존하도록 되냐면은 중앙관리소. 중앙관리소. 교재 보시면 중앙관리소 이렇게 해서 등기정보 중앙관리소. 줄여서 그냥 뭐라 그래요? 중앙관리소다라고 등기부 중앙관리소. 중앙관리소에 영구히 무엇한다? 이제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부는 이동할 수 있느냐? 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동할 수 있냐면은 천재지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할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 외로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폐쇄 등기부, 등기부 부본 이렇게 써 있는데 넓은 의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광의의 등기부다라고 하는데 광의의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등기부하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폐쇄 등기부, 등기부 부본, 등기부의 일부로 평가되는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도 이와 같다라고 써 있죠. 결과적으로 이 광의의 등기부도 마찬가지로 중앙관리소에 영구히 보존할 것이며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출 여부 이제 교재 보시면 이제 179페이지에 미니 강의 해가지고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에 의하여 법원에 송부하거나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무엇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법원의 명령이라든지 촉탁을 받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무엇할 수 있다?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왼쪽 178페이지에 11조를 한번 보세요. 11조. 1항을 한번 볼게요. 등기관이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에 무엇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이러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겼을 때는 지방법원장에 보고를 해야 된다. 2항 볼게요. 등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을 받았을 때는 그 명령 또는 촉탁과 관계 있는 부분만 법원에 무엇할 수 있다? 송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등기부는요, 안 되는 거예요. 신청서와 기타 부속서류만 법원에 송부 가능하고 등기부의 경우에는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못 나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에 표로서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자체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은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폐쇄. 그래서 폐쇄된 등기 기록의 보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 기록을 무엇해야 된다?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 폐쇄된 등기 기록도 등기부로 취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몇 년간 보존하도록 되냐면 영구 보존 장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 원부 등의 보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보존 연한.
그 위에 아마 표로서 아마 보존연한이 잘 정리됐는데 1년짜리가 있고요. 1년이 있고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고요. 10년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년간 보존하는 것이 있다?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1년짜리는 그냥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5년짜리의 대표적인 것은 꼭 앞에 뭐가 들어가요? 신청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신청서라는 말이 들어가더라. 이거 신청서. 요게 핵심이에요. 신청서. 앞에 뭐가 들어가요? 이렇게 신청서가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를 보세요. 표. 등기 신청 접수장. 신청서 접수장이라고 써있죠. 신청서 접수장.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이런 것들은 몇 년간 보존한다? 5년간 보존한다. 그러니까 앞에 신청서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뭐라고 보시면 돼요? 5년 장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년 장부는 어떻게 기억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그 편하게 암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기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를 받아요?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등기관이 무엇을 하냐면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등기를 이제 기록해 줄 수 있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이 부당할 수도 있고 각하가 무엇 할 수 있다? 기록과 각하가 이렇게 부당할 수도 있어요. 즉 기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각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각하한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등기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쪼개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몇 년? 이쪽은 다 5년. 요 밑쪽으로는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바로 앞에서 법원의 명령이라든지 촉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송부 명령 또는 촉탁이 있을 때는 그 관계에 있는 부분만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나오는 게 송부부예요. 송부부.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장이 있는데 접수장은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하나는 무엇 접수장? 신청서 접수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은 기타 문서 접수장이 있어요. 자른 이유는 신청서 접수장은 몇 년 보존하고 5년간 보존하고 기타 문서 접수장은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했어요. 심사를 해서 각하를 합니다. 그럼 결정서를 씁니다. 각각 결정서를 쓰는데 그 결정서 원본은 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요. 몇 년 보존한다? 10년. 자, 기록이 부당하고 각하가 부당하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의 신청서.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 편철장. 이것도 몇 년간 보존한다? 이것도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10년 보존 장부가 요 기타 문서 접수장, 결정 원본 편철장, 이의 신청 서류 편철장 몇 년간 보존한다?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용자 등록 신청 서류. 사용자 등록 신청 서류의 경우 서류를 편철한 것은 몇 년 보존하냐면은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보존 연한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이 5년하고 10년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절차를 딱 기억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쉽게 오랫동안 암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구보존 장부가 있습니다. 영구보존 장부는 일반적인 등기부뿐만 아니라 광의의 등기부로 취급되는 것은 전부 다 몇 년 보존이다? 영구보존이다 이겁니다. 등기부, 폐쇄 등기부, 등기 기록이라고도 하고요. 신탁 원부, 도면, 매매 목록, 공동담보 목록 전부 다 몇 년간 보존한다? 영구 보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기부의 180페이지로 보시면 손상과 복구.
요 등기부의 손상과 그 다음에 무엇이다? 복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상과 복구. 자, 손상과 복구. 손상이 되면 손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따지면 멸실된 거죠. 그럴 때는 무엇 하면 돼요? 복구하면 돼. 손상이 되면 무엇 하면 된다? 복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등기부 조사 및 보고 보세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손상될 염려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손상이 되면 무엇을 하면 되고 손상이 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 즉 손상이 됐을 때는 복구하는 거고요. 우려스럽다 그러면은 방지 처분하면 돼요. 이때는 무엇이다? 손상 방지 처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시면 다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는 누가 전산 운영 책임가 이럴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 체계인데 전산 운영 책임관 전산 운영 책임관이 보고를 하도록 됐는데 누구한테 보고하도록 되냐면 법원 행정처장에게 교재에 보면 법원 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다시 정리하면은요. 손상되거나 손상된 염려가 있을 때는요. 필요한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한 처분을 내리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면 대법원장이에요. 처분권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법원 행정처장에 위임한 거거든요. 이제 교재 보시면 그 지방법원장은 그 사항을 조사한 후 처리 방법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무엇한다? 보고해야 한다라고 써 있고요. 가로 열고 보세요. 등기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은 등기부의 복구, 손상 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이거죠. 필요한 처분은 누가 내요? 대법원장이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을 해?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이겁니다. 자, 손상됐을 때는 뭐를 해요? 복구를 하는 것이고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는 방지 처분하는 겁니다. 손상 방지 처분을 하는데 그 누가 내리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그 명을 내리는. 그러나 그거를 누구한테? 법원 행정처장에게 이제 위임을 한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자, 복구 및 보고 보세요. 자, 복구 누가 하는 거야? 법원 전산운영 책임관이 하는. 복구는 누가 한다? 전산운영 책임관이 하는데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 자료가 필요하겠죠. 전산운영 책임관은 등기부 부본에 의해서 등기부 부본 복사본이 되게 복제한 거죠. 등기부 부본에 의해서 복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복구를 하게 되면 역시 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구 및 보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 전산운영 책임관은 무엇에 의해서? 등기부 부본에 의해서 등기부를 무엇해야 된다? 복구를 해야 될 것이고 지체 없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역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실방지 처분 이렇게 했는데 이 멸실방지 처분 명령은요 부속서류예요.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경우 손상, 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도 대법원장이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데 그 다음에 전산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의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하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에게 그것을 무엇한다? 위임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 기록에 이제 뭐가 나와요? 공개가 나옵니다. 이쪽 부분은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요 근래 한 2, 3년 전에 바뀐 내용들이거든요.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제 3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등기 기록에 뭐가 나와요? 공개가 나옵니다.
이쪽 부분이 옛날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던 문제인데 법조문에 있는 내용 하나 보시고요. 자, 182페이지에 보시면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그 부분 봅니다. 그쪽 부분을 정리를 한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 그쪽에서 이제 하나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요즘 들어서는 뭐 뜸하긴 하지만 출제가 좀 잘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자, 공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 이거 두 가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하나는 증명서. 증명서 발급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열람. 등기부가 있고요. 등기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부속서류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등기부하고 부속서류를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들어 신청서도 같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등기부는요.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를 납부하게 되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요. 등기 기록에 대해서 등기 기록에 되어 있는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은 안 돼요. 증명서 발급은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열람만 가능한데 이것도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정확히 보자고. 등기 기록.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게 되면 등기 기록에 대해서 증명서 발급을 또는 무엇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는데 부속서류라든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열람만 가능한데 이건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속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 18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182페이지의 부속서류의 표에 보면 부속서류를 하면 등기 신청서 및 첨부정보 혹은 도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속서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의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요.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전부 다 어디에 대해 있어요?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꼭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도 되고요. 관할 등기소에 가서도 하고요. 관할이 아닌 다른 등기소에 가서도 무엇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 딱 잘라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넓은 의미의 이제 그 표에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그 표에 182페이지 그 표에 2번 신탁 원부 써 있죠. 신탁 원부라든지 공동 담보 목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면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만 별도로 신청 안 돼요. 별도로는 안 되고 등기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열람하고자 할 때 함께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은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췄을 때
만약에 요게 뭐 501호다, 502호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502호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이거를 주냐면은 일단은 요거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죠.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 주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중요합니다. 502호에 대해서 502호 전유 부분이죠. 이 502호에 대한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와 갑구와 그 다음에 무엇? 을고 이렇게 됩니다. 그 502호니까 해당하는이죠. 해당하는. 그래서 이 3번 보시면 구분 건물의 경우 열람과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하는 그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을 1등기 기록이라 한다. 1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떻게 표현하면 틀릴까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각각의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갖고 을구를 표현하면 X가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501호를 살라고 하면 501호에 표제부 갖고 을구만 있으면 되는 거지 101호, 102호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X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등기를 딱 증명서 발급을 딱 신청했는데 어떠한 등기 사건이 접수돼 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등기를 무엇할 때까지 마칠 때까지는 증명서 발급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4번에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등기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라는 뜻을 증명서에 표시하면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람 볼게요. 열람. 자,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볼게요.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나옵니다. 대리인이 등기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때는 그 대리 권한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대리 권한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183페이지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열람의 방법 보세요.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니은 똑같아요. 함께 열람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을 때만 할 수 있고요. 디귿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 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 기록, 즉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본다. 리을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이 보는 앞에서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증명서 발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요 증명서는요. 증명서의 종류가 5가지예요. 그래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그 종류를 무엇 해야 된다? 명시를 해야 돼요. 명시. 그래서 발급에 신청해 보시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규칙에 뭐라고 써 있어요? 증명서의 종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써 있죠. 그 밖에는 빼고요. 5개가 있는데 전부에 대한 것이 몇 개가 있냐면은 2개가 있고 일부에 대한 증명서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전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2가지 종류가 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지분, 취득, 이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방법 보세요. 기억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종류를 무엇해라? 명시를 해야 된다. 전부냐, 일부냐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한다. 여기서 그냥 줄여서 그냥 증명문을 기록을 한다 이렇게 제가 그냥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등기 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록해야 되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요. 세 번째로 이게 여러 장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장일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된다. 맨 밑에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발급을 해야겠고 네 번째로 갑구와 을구가 없을 경우에는 기록이 없을 때는 증명문에 그 뜻을 무엇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니은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니은, 디귿, 니을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직접 우리가 방문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무인 발급기에 의해서도 가능을 하고 인터넷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교재 보시면 뭐가 나와요? 무인 발급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인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해가지고 여기서 핵심은 무인 발급기에 의해서도 우리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인 발급기는 등기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설치 장소는 누가 정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라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법원 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을 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 이걸 무엇이라 한다? 무인 발급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치 장소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줄에 등기부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무인 발급기로 발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보충학습해가지고 인터넷에 의한 등기 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만 보시고요. 나중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쭉 넘겨서 18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공시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제한하겠다 이거죠. 자, 1번 보시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 기록을 열람하게 할 때는 그 명의인의 표시 중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의 일부를 무엇할 수 있다?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원 행정처장은 주체가 누군지 기억하셔야 돼요.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 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 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됐을 때 이를 무엇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복등기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189페이지 등기 정보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은 추후에 심화학습할 때 정리해드리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등기 정보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은 지적에서 배운 지적 전산 자료 거의 내용이 유사하거든요. 그 주체만 살짝 바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복등기 정리의 경우에는 심화할 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이 부분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이죠. 등기 절차 총론이 있는데 등기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요. 반드시 이 부분을 정복을 해야만 등기법을 수월하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3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